안녕하세요. 유학들의 박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캐나다 간호학과에 대해서 오랜만에 소개하고자 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보낸 학생 중에서 이제 간호학과 PN 합격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보람되더라고요. 유학 상담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직업 중에 하나가 간호사예요. 간호사의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 취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PN하고 RN만 아셨거든요. PN은 Practical Nursing이라고 해서 2년제 간호학과를 얘기하고요. RN은 Registered Nursing이라고 해서 이제 4년제를 얘기를 해요. 이래서 이제 캐나다를 갈 때 예전에 이제 PN을 이제 처음에 가서 2년을 공부를 하고 3년 취업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RN을 가는 방법을 생각을 하셨는데 PN을 갈 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뭐 요즘에 뭐 의료 쪽으로 막 이제 뭐 사실 걱정되는 이슈가 많잖아요. 뭐 의료 대란도 있고. 캐나다도 사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료 유학이 굉장히 핫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료 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인식을 하고 인력을 계속 보강하기 때문에 특히 간호사들은 인기가 굉장히 있는 탑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학연수 했을 때 제가 아는 친구분 중에 이제 아버지가 외국 친구분인데 아버지가 간호사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간호사 하면은 굉장히 뭐 희생을 많이 요구하고 또 되게 힘든 직업이잖아요. 우리는 되게 오랜 시간 일하시고 또 대우도 의사분들에 비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인식이 좀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것이 또 현실이고 근데 캐나다에서의 간호사는 저는 좀 굉장히 놀랐었어요. 캐나다 관련된 일을 한 24년 동안 하면서 캐나다 간호사들을 여러 번 뵀었는데 그분들의 어깨에 뽕은 진짜 엄청 올라가 있었어요. 캐나다 간호사는 굉장히 다릅니다. 캐나다 간호사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존경받는 직업인 것 같아요. 존경받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일정 시간 근무 시간이 넘어가면 굉장히 또 오버워크 차지해서 2배 또 차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이 나이가 제 기억에 60이 넘었던 것 같은데도 진짜 그 간호사 일을 남자분인데 파트로 일하면서 또 자기의 또 노후도 즐기면서 그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가끔 일하고 이제 파트로 일하고 이제 3교대니까 일하고 싶을 때 시프트에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또 자기를 위해서 또 편하게 할 수 있고 왜냐면 일반적인 직업들에 비해서 간호사 연봉이 그래도 일반 아르바이트 일에 비해서 간호사 연봉이 2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 일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노후에 그런 분들보다는 훨씬 2배 연봉이고 이 직업의 간호사의 그 직업의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명이 거의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물론 병원에 속해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이 간호사가 캐나다는 왕진도 많이 가요. 이렇게 아프신 분 댁에 간다거나 이렇게 그리고 캐나다도 계속 노령화가 계속 고속화되기 때문에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를 제가 캐나다 유학을 진짜 오랫동안 해왔어요. 한 10년 이상. 의료 쪽에 좀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PN을 참 많이 보내왔는데, PN을 가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생물하고 화학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이과를 나오지 않고 문과를 나온 학생들은 이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캐나다 가서 생물하고 화학에 포함된 보건학, 프리헬스 사이언스를 공부를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간호학과를 2년을 가고 이렇게 추세였거든요. 초기에 제가 이 간호 유학을 할 때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어요. 간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조지안 컬리지도 보냈었고 그냥 생물하고 화학만 부족한 과목을 채워서 보냈었고 그렇게 또 보내다 보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제가 보낸 학생이 그 당시에 블로그를 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학 과목을 업그레이드해서 보냈는지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재밌었겠죠. 그거를 블로그에 쓰다 보니까 많은 유학원인 학생들이 알고 베리에는 조지안 컬리지를 막 원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년 지나다가 그 학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는다는 의미냐면 전 세계 학생들의 원서를 받은 다음에 이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거예요. 성적 순으로. 이렇게 캐나다 유학을 간호학과를 갈 때는 선발제와 또 선착순제가 있는데요. 이 선발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3개월 동안 받습니다. 모아 컬리지가 그래요. 해밀턴에 있는. 한 3개월 동안 원서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능 봐서 스카이 대학교, 우리나라 인서울 대학교 랭킹으로 가듯이 이 학생들의 성적을 랭킹을 먹여요. 고등학교 성적, 또 영어 성적, 그리고 이 학생들의 백그라운드. 이런 걸 해서 랭킹을 매겨서 2, 30명을 하게 되면은 내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입시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선발제로 간호학과를 원서를 넣는 곳들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뽑힐 확률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만을 기다리고 내가 기다렸다가 다른 학교에서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이슈를 말씀드리자면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펜쇼 컬리지도 간호학과를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많이 유명하지 않았을 때예요, 펜쇼가. 펜쇼는 많은 의료 계열이 보건학과를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간호학과를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학과를 입학하기 전에 내가 영어라던가 부족한 과목들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채워서 제가 원서를 넣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너무 많이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입학이 어렵게 된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은 간호보조예요, 오늘은. 제가 PN과 RN을 얘기했잖아요. 간호보조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간호보조가 이민 우대 직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민 우대 직업으로 딱 극상을 한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래서 비교적 쉽게 간호보조학과를 어떻게 보면은 프리헬스 사이언스 보건학과 대신에 해서 영주권을 받고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이제 겨울에 출장을 갔다 오면서 RN 학교들을 많이 찾아냈거든요. RN을 바로 가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즘 학생들한테. 당부를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드리는 정보를 가능하면은 디테일하게 오픈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정말 이렇게 어렵게 그 대학을 입학하는 방법을 정보를 소스를 드리는데 본인이 합격한 다음에 막 다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RN을 바로 입학을 했다. 어느 대학을 갔다. 사실 RN을 국제학생 받아주는 학교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제학생의 자격으로 RN으로 가는 학교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요. 시간이 좀 이렇게 단축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RN을 바로 입학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RN 학비가 조금 비싼 학교들도 많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간호보조학과라던가 PN을 통해서 저는 우선은 영주권을 먼저 받고 또는 이 과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체험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간호보조사라던가 PN을 통해서 영주권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조금 부족한 분들은 간호보조부터 1년짜리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내가 영어를 좀 한다. IELTS 6.5 이상 7.0까지 내가 공부하면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은 PN을 통해서 영주권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간호보조나 간호사는 평생 자격증이야. 국가 자격증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간호학과를 일을 하시다가 20대, 30대 일을 하시다가 이게 좀 일이 힘들어서 다른 직업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전향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다른 직업을 하다가 다시 이과로 오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사실 저도 이제 뭐 인생의 어떻게 후반부를 이제 가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래 사시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 되게 많잖아요. 요양원이라던가 병원이라던가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자격증이라던가 간호보조사 자격증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면 훨씬 시급도 높게 받고 대우도 받기 때문에 저는 캐나다 가서 내가 공부를 할 때 뭘 공부해야 될지 원장님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계시면 저는 간호보조학과나 간호사 PN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PN도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시기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유학들이 저희는 의료 유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제가 간호학과를 상담을 이렇게 참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좀 아파서 한 1년 전에 많이 아팠었거든요. 아파서 수술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정말 간호사분이 옆에서 제가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수술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제 손을 간호사가 꼭 환자분 너무 엄지하지 마세요. 근데 따뜻하게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는 것 같아요. 너무 그 간호사분이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캐나다 간호의학을 조금 더 많이 정보를 많이 알고 여러분한테 많이 전달해야겠다. 간호사가 되고 싶은 분들,
많은 간호사분들이 있죠. 진짜 이걸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정말 남을 도와주고 싶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은 학생들을 뵀어요. 신앙적으로 어떤 그 계기가 있어서. 그랬을 때 너무 정말 그 아픈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간호사분들의 따뜻한 손길이나 말 한마디가 진짜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간호사가 너무 되고 싶고 남을 돕고 싶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널스 에이드 간호 보조사로 되게 해드릴 수 있고요. PN 프랙티컬 널스가 그래서 간호사 중간 2년제 중간호사 할 수도 있고요. 4년제 RN 하실 수도 있고요. 또 RN이신 분들 연락 오시면은 준석사 과정, RN 분들이 높게 그 고급 과정의 준석사 과정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에 대해서 간호유학에 대해서 제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요. 저 유학들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워홀 비자 하신 분들도 많이 연락하고 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가신 분들은 짧게 1년짜리 코र्스를 온타리오주라던가 BC주라던가 1년짜리 의료 관련된 과정을 1년짜리 하시고 영주권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저희 유학들이 연락 주시면 의료 유학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